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계층 간 벽을 허무는 프로그램 배리어 프리 코리아 진행을 맡은 복지TV 전남방송 정유정입니다. 오늘은 전남교육 대전환을 통해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워나가는 김대중 전남교육감님을 모셨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복지TV 시청자와 전남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남도민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감 김대중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널리 전하고 있는 우리 복지TV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저희 복지TV 방송에서 전남도 교육감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전남교육 수장으로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오시고 계십니다. 그간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전남교육감 일을 맡아서 시행한 지 벌써 1년 한 5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하루처럼 그냥 쏜살같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전남교육 대전환이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그 기반을 만드는 기간이었는데요. 근데 전남교육 대전환은 어떻게 생각하면 멀리 있는 목표 같지만 교육의 위기를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극복하자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세우고 또 그 조직도 거기 맞는 팀도 꾸리고 예산도 확보하고 또 많은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뭐 도민들도 만나고 학부모님들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과정으로 1년 반을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처럼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취임 이후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주력해 오셨는데요. 전남도 학생과 교육 가족들이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복지 교육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학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행복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공전교실을 운영을 했어요. 그 공전교실을 하기 위해서 우선 급하게 협력 강사를 채용을 해서 그 수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한 85명의 교사를 파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독서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독서교육을 17개 시도 어느 교육청보다는 굉장히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인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자연과 공생하는 그 생각과 또 습관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라남도 교육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협력을 구해야 되는데 또 민간 산학,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학계에 계신 분들, 산업체에 계신 분들, 우리 교육청과 또 도, 시군과 함께 협력을 구하는 그 민간산업 협력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남교육 대전환이라는 말에 걸맞게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독서 입문 학교가 저는 가장 기억이 남는데요. 전국 최초로 운영된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어떤 독서 문화를 조금 확대하는 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남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도로, 다양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역 감소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도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도 교육청의 대응책 궁금합니다. 예, 전라남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농산어촌이 많고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구 감소 가장 심각해서 학교가 사라지게 되면 지역도 소멸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 때문에 떠나는 그 도민들도 없고 학생들도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 중, 고 학생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나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절대 뒤지지 않도록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제일 먼저 큰 목표를 지금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전남은 그 60명 이하의 한 학교에 작은 학교들이 많아요. 결국 지금 47%니까 약 절반 정도가 작은 학교거든요. 근데 작은 학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낮다라고 그동안에 그렇게 걱정들을 했는데 오히려 미래 교육은 맞춤형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에 그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로 삼자. 그러고 이제 학생 수가 많아야 또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한다랄지 어떤 경연을 한다랄지 또는 뭐 체육대회를 한다랄지 또 그런 경우에는 토론대회를 한다랄지 그럴 때는 그 같이 모여서 한 군에 어떤 특정한 학교에 모여서 하는 공동 교육 과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전라남도에 있는 작은 학교가 절대로 다른 그 도시에 있는 어떤 학교에 비해서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말씀처럼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면 도시에 많은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교육 복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남도 학생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학생 교육 수당 복지를 추진하고 계신데 네. 지급 계획과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전남 학생 교육 수당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맞아요. 예. 저도 솔깃하더라고요. 예. 기사 봤는데. 처음에는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수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이걸 지급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고 교육수당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진정한 도움이 되고 교육력을 높이는 데 마중물이 되어서 꼭 성공한 정책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처럼 학생 교육 수당이 잘 지급이 된다면 보다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경제적인 활동에서 교육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저희들이 이제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전라남도에는 그 17개 나라의 다문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런 그 학생들이 11,000여 명 되는데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또 그 형제간들이 많아요. 그 애들에게 이제 그 이런 수당을 지급을 하고 또 조선 가정이 또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교육 수당이 지급이 되고 또 농사노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돈 때문에 그 학교 다니는데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슴도 벅차고 꼭 성공시켜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적 지원이 교육복지에 좋은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현재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이 궁금합니다. 예. 전남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 돌봄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그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학부모들이 부담이 커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저출생, 국가 위기를 가까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급적 모든 것이 무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초 중학교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가 맞춤형 교육 복지 사업이라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생활 수준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필요한 그 돈을 체험 활동이랄지 또 수학여행이랄지 또 학생들의 생활 정도에 따라서 또 학비도 지원하고 또 이런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 그 총 23개 2,481억 원을 투입하고 있고요. 네. 내년에도 그렇게 좀 차질 없이 오히려 지급하려고 합니다. 무상교복이랄지 또 우리 학생들 급식, 무상급식이랄지 또 체험활동 할 때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무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급적 촘촘하게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학생 그 맞춤 통합 그 지원을 위해서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더 이제 TF도 구성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남에서 최초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생 교육 수당도 우리 학생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참 좋은 교육 복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취약계층도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복지TV에서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문화 학생이 많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한 전남도 교육청의 지원 계획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전남에는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약 19만여 명 되는데요. 그 중에 5.7%, 11,000여 명이 다문화 학생들입니다. 이 다문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뭐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언어,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적응하기가 조금 그렇죠. 힘들고. 그래서 특별하게 지원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격차가 벌어지게 되죠. 네. 지금 우리 다문화 학생들 중에 이제 그 본인의 대학이랄지 진로를 선택한 군대 가는 학생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남에서는 이 17개 나라 다문화 학생들이 그 우리 도민의 자녀하고 똑같은 그 교육 역량이랄지 여러 교육복지에 그 차별이 되지 않도록 그 최선을 다해서 맞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 다문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그다음에 언어적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을 살려서 미래의 인재로, 특히 이중언어 같은 경우 우리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 본인 엄마 나라, 지금 예를 들어서 베트남 학생이다 하면 엄마 나라 언어를 갖추게 되면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진로가 밝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다문화 학생들의 대부분 이제 이주해온 엄마들의 이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엄마 나라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든 뭐 어디 그 일본, 중국 17개 나라 다문화 학생들이 엄마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어떤 민족도 그 나라의 조상들이랄지 문화는 세계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 방문해서 그 엄마 나라를 방문해서 그 엄마 나라의 문화도 익히고 역사도 익혀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엄마 나라 방문 프로젝트를 지금 힘차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다문화 교육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 추세 속에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지원 인력이 부족한 게 교육계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전남교육청의 대책 방안 궁금합니다. 우리 전남에 이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약 4,300여 명 돼요. 그중에 한 2,800여 명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좀 더 그 교육의 촘촘한 그 교육 지원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교육 환경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는 또 중요한 것이 이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에 필요로 한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우리 전남에서는 한 573명 정도의 특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스스로가 장애인인 교사들도 있죠. 22명이나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도저히 지금 그 선생님들만 갖고는 그 특수 교육에 대한 그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원봉사를 동원한다랄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게 마음은 어떻게든지 더 예산도 확보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주는 총액 인건비 안에서 이제 교사나 또 그 자원봉사의 비용이나 이런 걸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적인 상황은 우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시도에는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예. 꼭 힘써주시길 예. 바랍니다. 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서 학습권 보장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데요. 더불어서 장애 공감을 확산하는 분위기까지 형성해주시면 더욱더 공평한 기회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네.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도시의 학생을 전남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네. 진행 중인데요.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린 전남 지역의 농산어촌 유학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농산어촌 유학 그 프로그램이 사실은 눈물겨운 그 프로그램이에요. 예, 전남에는 이제 지역마다 학생 수가 감소해서 학교가 그 이제 폐교가 되고, 그래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서울에 있는 그 학생들을 오도록 해서 6개월, 1년 정도 머물도록 해서 학교를 유지하고 하는 사업들을 했는데 이게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농산어촌을 받아들이는 우리 그 도민들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게 그동안 성과가 좋다고 하고, 서울에서 오게 되는 학생들도 여기 전남에서 작은 학교 다녔던 그런 학교에 대한 경험들이 오히려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장점들이 많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늘어나요. 원래 지금 한 100여 명 했다가 지금 한 30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6개월, 1년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정착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장기 유학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성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남의 교육의 질을 높여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 교육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전남의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그 경험이 오히려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은 작은 학교를 살리는 장점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는 대응책으로도 볼 그렇습니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 같은 이 좋은 정책 예. 꼭 끝까지 추진해서 예.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예, 예.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도시에서 온 학생들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이다 보니까 역으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좀 차별을 받거나 소외받는 느낌을 갖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가장 큰 문제가 6개월, 1년 있다가 이제 그 학생들이 떠날 때 네. 우리 남아있는 도민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촘촘하게 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농산어촌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전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 아니라 전남에 가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남의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농산어촌 유학의 프로그램은 뭐 설령 경제적인 지원 안 하더라도 서로 오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우리 도민들의 우리 자녀들과 또 그 서울에서 유학 온 학생들하고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활동들을 좀 촘촘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 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도시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랑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잘 협력을 해서 조금 더 같이 발전할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교원 정원 감축 기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교원 정원 확보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에 처한 게 지금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의 정책입니다. 이 문제는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오히려 정원을 감축할 게 아니고 미래교육을 위해서 늘려야 되는데 이게 그 미래교육에 역행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죠. 중등 279명, 초등 50명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줄이면 학교가
학생들 수업이 안 되니까 이제 불인하게 이제 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가지고 그걸 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이제 내년에도 그렇게 줄일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우리는 전남 교육을 위해서 지금 전남 우리 학생들의 지금 교육,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교사가 필요하고 이런 과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예 좀 정리를 해가지고 미리서 교육부에 요청을 하자. 그래서 전남의 기초정원제를 지금 짰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도 신규 교사가 지금 이제 채용이 되면은 주로 농산어촌으로 먼저 보내고 그리고 기간제들은 도시권에서 기간제를 왜냐하면 농산어촌에는 기간제가 잘 안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라도 막 정책을 바꿔서 작은 학교나 또 전남의 교육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분주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 상황에 맞춰가지고 정원 기조제, 기초 정원제를 도입한다면 아무래도 도서 지역 학교의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이 시대적으로 화두인데요. 네. 전남교육청은 내년 5월 교육부와 공동 주최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박람회 내용과 기대 효과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 그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제안할 때는 그 교육부에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교육부하고 공동 주최하려면 뭐 서울이랄지 몇 개 교육청이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하면 몰라도 전라남도하고 이렇게 공동 개최한다는 것이 마뜩지 않았죠. 근데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전라남도고, 우리 전라남도의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육 환경 때문에, 또 지역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더 지금 교육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대전환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남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그 콘텐츠 자산들이 많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전남에는 이 공부를 통해서 성공한 세계적인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 세계적인 인재들이 또 많고 전남에는 세계적인 역사 문화도 있고 또 세계적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에서 우리 그 미래교육을 선도해서 실천을 해볼 테니 거기하고 현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뭐 디지털 교육이니 또 컨텐츠니 이런 것들 많이 좀 쏟아내고 AI 교육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17기 시도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 거지 그것도 한번 좀 드러내고 정말로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세계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 같이 한번 그 장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글로컬이라는 용어를 만든 거죠. 글로벌, 이제 세계는 글로벌 아닙니까? 네. 우리 전남은 로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컬 박람회를 하자. 이제 교육부가 그 우리의 진정함과 비전을 보고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지금 내년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미래교육 박람회를 꼭 성공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19만 명이 되는 우리 학생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미래교육에서만큼은 뒤지지 않도록 앞으로 미래의 교육은 지금보다도 훨씬 다른 지금 인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남의 새로운 대전환에 하여튼 그 전환점이 되도록 미래교육 박람회를 내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복지TV나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꼭 좀 응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예. 저희가 함께 가서 응원과 지지를 하겠습니다. 예. 네,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개최가 되기를 성공적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정말 쉴 새 없이 바쁘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실천하고 싶으신 정책들이 있을까요? 전남은 출생률은요, 세종시와 같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일 정도 돼요. 그런데 가장 인구 감소가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떠나는 도민이 많다는 거죠. 그 떠나는 도민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고 교육 때문에 장년과 우리 학생들이 떠납니다. 그럼 그 중심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때문에 전남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전남을 살리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동안의 생각들이 그 인구 감소가 되면은 출생률을 높인다고 출생률을 어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뭐 유치를 한다랄지 또 한편으로는 그 뭐 출생 장려금을 준다는 이런 방식을 해왔건데 이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태어나 있는 우리 전남의 초, 중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질 높은 교육을 하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인재로 자라게 되면요. 오지 마라 그래도 오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이 높다고 그러면 산속으로 학교를 보내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우리 전남의 초중고 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최선의 투자를 통해서 질 높은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인재로 만들어내면은 전남은 지금의 그 소멸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공자님 말씀을 씁니다. 그 공자님 말씀 중에 그 초나라 때인데요. 초나라 때 제후 그 초나라 작은 나라의 제후가 공자님을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성에 있는 그 초나라 백성들이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가 공자님한테 성을 높게 쌓아서 그걸 이제 못 나가게 막을까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6자의 글자를 써주고 떠납니다. 그게 근자열 원자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을 높일 게 아니라 근자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은 멀리 원자야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도 자연히 오게 된다. 맞아. 그 말이거든요. 우리 전라남도도 중앙 너무 의탁하고 뭐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하게 되면 나는 전남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제 소망이 있다면 초, 중, 고를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그냥 공부를 해도 절대로 본인이 원하는 진로나 대학에 뒤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제 소망입니다. 아, 지금 교육감님 말씀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온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남도 교육청에서 가장 필요한 기조도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잘 알려진다면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전남 지역을 알아서 찾아오는 그런 교육 환경을 보여주시면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복지의 모델로 전남도 교육청을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을 기약하면서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이번 복지TV를 통해서, 전남 교육의 여러 가지 정책들과 비전, 이런 일들을 도민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또 역량 교육을 어느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해서,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그런 전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꿈꾸는 미래, 탄탄한 전남 교육 환경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남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실현하고 계신 전남도 교육청 김대중 교육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